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의 진실 시간입니다. 탄핵 정국 당시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수륙 양공으로 아주 저들 입장에서 본다면 완전한 연합군식으로 정치권과 법원의 판사, 검찰의 검사들, 전 언론사, 방송사, 그리고 사기꾼들이 모조리 한편이 돼가지고 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하든지 탄핵을 시키고 감옥으로 넣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질비한데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이런 진실들이 다 밝혀진 거지만 당시에는 너무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에다가 저들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조차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를 먼저 친 후에 그렇게 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마치 보급로를 먼저 딱 끊어놓고 전쟁을 시작한 것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이었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 당시 국무총리였던, 아니죠,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도대체 뭘 했을까요? 자,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은 2016년 12월 9일이고요. 당시의 헌법재판관은 박한철 소장을 비롯해서 역적 이정미, 김희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영호 등 총 9명이었고요. 헌법재판소법 제3조에 의해서 총 9명 중에 3명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고 3명은 국회에서, 그리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하게 되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요. 연임은 가능하지만 정년은 70세로 제한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당연히 역적 이정미 재판관 아시죠?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 내릴 때 굳이 좋은 말도 많은데 그걸 다 팽겨치고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랬던 요 여자. 아무튼 이 역적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케이스여서 당시 대법원장 양승태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7년 3월 6일 이선의 변호사를 후임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이선의 지명자는 대통령 권한대행 에서 2017년 3월 29일에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박한철 재판관은 대통령의 목이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후임 재판관의 지명권과 임명권을 모두 갖고 있었고 박한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를 지낸 자신의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사 출신인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한철의 후임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라고 촉구까지 했지만 쌩 외면해버립니다. 우리 편을 빨리 우리가 지명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력으로 지명을 우리 편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쌩 해버렸어요. 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국정 책임자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고요. 역사의 법정에서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저런 짓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와서 보면 정체가 다 드러났고 당시 대권 주자로서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 박근혜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탄핵이고 뭐고 난 알 바 아니야. 내가 한번 대통령 한번 돼볼 거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자신을 법무장관으로 임명시켜준 박근혜 대통령이 좌익들과 이 탄핵 세력 등에 의해서 탄핵 소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념시계를 제작했었습니다. 자, 그 일로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자신이 국무총리를 했을 때도 기념시계를 만들어 놓고 다른 일도 아니고 자신이 모셔야 할 대통령이 탄핵이 되게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건데 그게 뭘 기념할 만한 일이라고 기념시계를 만든단 말입니까? 자,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탄핵 소추가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시계를 제작한 겁니까? 야,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기억나시죠? 자, 그 이후에 이런 자가 또 당대표가 돼가지고 총선을 완전히 말아먹고 또다시 기어나와서 대통령이 돼보겠다라고 깝죽대는 것을 보고 정말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구나. 꼭 정치하는 사람들만 철면피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당대표로서 뭐 한 것도 없으면서 4.15 총선 직전에 문재인의 그 무자비한 폭정과 그 많은 죄들을 비판은커녕 조용히 있다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당 지지율도 오르고 좌익들의 공작에 꼭 총선에 대승을 할 것처럼 이렇게 오판을 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신년 기자회를 열어가지고 문재인과 1대1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단호하게 거절당하고 창피해 죽겠어요. 거기에다가 총선을 이기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감옥에 싹 다 보내겠다 이게 아니라 총선에 승리해서 개헌을 하겠다라는 이런 황당한 소리까지 한 후에 총선에서 완전히 패배가 되고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날 밤 11시 정도에 당대표직만 딱 내려놓고 정계 은퇴도 안 해요. 당대표직만 내려놓고 그냥 건방지게 떠나버렸어요. 선거도 끝나지 않았는데 당대표가 그냥 가버려요. 참. 그리고 나서 김종인을 꼽아놓고 훗날 지금 와가지고 대통령 해보겠다고 또 슬그머니 기어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람을 임명하지 못해버리니까 박한철 재판관 후임자에 대한 이 지명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문재인에게 돌아갔고 문재인은 2017년 8월 8일에 박한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유정 변호사를 내정했는데 이 여자가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고 걸릴 게 얼마나 많았으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도 못해가지고 같은 해 10월 18일 광주 고등법원장이었던 유남석을 재지명을 해가지고 유남석이 2021년 현재 헌법재판소 소장이 된 겁니다. 문재인 따까리가 소장이 된 거죠. 아 정말 이것도 다 때문이 아닙니까? 왜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밀어버리고 그냥 묵시하고 묵인하고 방치하고 다 이렇게 일부러 하려고 짠 겁니까? 좌익들하고? 그 지명권이 문재인한테 넘어가고 문재인이 임명한 유남석이가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박한철 소장은 자신의 후임자 임명이 지체되자 임기 만료인 6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취지는 이렇습니다. 제 임기가 1월 31일에 만료되고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임자 임명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심판 정족수 그러니까 6명 이상을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만으로 재판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후임을 정하란 얘기야. 근데 그냥 쌩 해버린 거 아닙니까? 탄핵 심판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도착한 날로부터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선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2018년 6월 초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그럼에도 박한철 소장은 2017년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을 끝내야 한다면서 선고기일을 못 박은 겁니다. 자,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심판 절차의 정지에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해놨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안은 최소한 안종범, 정호성의 공소장이 주된 근거로 작성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동일한 사유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 헌법재판소는 제51조를 근거로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기본 임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은 거죠. 말로는 뭐 경제공동체 이것저것 다 엮어놓고는 법 해석은 또 희한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강제성은 없지만 국회가 탄핵안 의결 과정에서 아무런 사실 조사를 하지 않고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장과 언론 기사만 첨부해 놓은 상황이어서 헌법재판소는 51조에 근거해서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정당한 법 절차에 부합하다는 말씀이고요. 절차 위반은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자, 국회는 조작되고 선동된 여론에 편승해서 증거도 없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해버렸고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2명의 자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어이없는 이유를 대면서
심리기간을 제한한 다음에 쫓기는 듯이 심판 절차를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역적 이정미를 보세요. 완전히 이런 쇼는 어디에서 배웠는지 저 머리핀 하나로 당시에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말한 여자가 일약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나랍니까? 역적을 스타로 만들어버리는 대한민국, 언론사도 싹 다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물론 촉구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 편이 없으니까. 심지어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가진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회 그리고 사법부는 또 다른 방법으로 헌법재판소 거리 사퇴를 방치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리다는 건 한마디로 재판관이 비어있다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이걸 정상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던 지적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소는 8인의 재판관 체제하에 무조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즉 문명국가에서는 상정하기 힘든 현실론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진실을 규명하라는 본연의 의무를 외면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촛불이라는 광장의 인민재판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무력화시켜버렸고, 헌법재판소는 이런 일련의 분위기에 기대서 탄핵의 형식적 절차를 완성하는 용도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했다는 겁니다. 또 검찰은 탄핵 이후에 이어진 그 수사를 통해서 뒤늦게 탄핵 사유를 보완하면서, 보완한 게 아니죠, 조작 날조지, 탄핵의 실체를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자, 검찰은 완전히 조작 날조 수사한 거죠. 무슨 보완이에요, 보완은. 조작된 그냥 증거와 날조 수사로 그냥 탄핵을 시킨 거지. 법이고 규칙 따윈 필요도 없고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은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위선적 행태들이 연속되면서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무자비한 인권 유린과 정치 보복은 아직까지도 진행형이고 계속되고 있고, 탄핵 이후에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시계바늘은 완전히 거꾸로 반대로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 대우를 받는 나라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자신의 욕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보면 딱 퍼즐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권한대행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묵인하고 방치합니까? 그리고 자신을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로 임명해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됐는데 기념시계를 제작하고 말이야. 탄핵 소추가 기념이니? 아주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이준석 이런 자들하고 똑같은 인간이라고 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우리 편이 아닌 문재인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하게끔 하고 재판관의 거리 사퇴를 빚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권력의 단맛을 보고 현재 이준석처럼 권력욕에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박 대통령을 방어하기보다는 자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보겠다라는 야욕으로 결국에 좌익들의 손에 무고한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보수는 괴멸이 돼버렸고 국민들은 북한의 인민처럼 해롱해롱되면서 살고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역적 명단에 이름을 올려도 될 만큼의 짓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결코 저들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인 행세를 하는 거지. 아프가니스탄을 보셨겠지만 순식간에 나라가 넘어갑니다. 결코 대한민국도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국민들의 안보의식 또한 투철하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막강 안보의식을 갖고 계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그런 투철한 각오로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도 나오시고 또한 정상적으로 보수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꼭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아, 진짜 좀 잘하지? 이제 와서 오면 뭐하나 이게? 여기 또 순서 내는 자리 아닙니다. 아이, 총이 있을 때 잘하지. 지랄이야, 정말은. 아, 그렇잖아. 국민이 한 사람 열받지. 그 총이 있을 때는 잘하지. 씨발, 여기 가서 지금 가서 뭐 하는 거야? 예? 아이, 총이 있을 때 좀 잘해야지. 지금 와가지고 뭔 개소리야. 열받아 죽겠구만. 뭐 이런 자리 안 되니 안 오고 안 돼. 조용히 해주세요. 여러 사람들이. 아, 조용히 하나 말하지. 언제까지 그렇게 가져놓을 겁니까? 진작 잘해야지. 언제 나와요? 언제 나올 건데요? 아, 하고 있으라 말하지. 하고 있으라 진작 잘해야지.
이제 와가지고 뭐 하면 뭐해. 왜 국민이 입을 다 막아요? 누군가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입을 막아요? 유승민이나 김무성이나 뭐가 똑같아지. 하는 사람한테 응원을 해줘야지. 뭘 얼마나 했습니까? 똑바로 잘해야지 응원해주지, 뭐, 못하지 사는데 뭐. 누구만큼 했습니까? 말 똑바로 하세요. 그러잖아니. 권황대고. 그러니까, 그때 막았어야 되는데 안 막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지가 저거 한다고 되나? 그럼 말이 돼요? 자기가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할 때 이게 똑바로 잡았어야지. 이제 와가지고 그것도 사유로 부정선거를 갖다가 1년 지난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지가 부정선거 얘기하면 되냐고. 미리 잡았어야지. 내 가만히 있다가 말이야, 특수선방에 있다가 이제 차가운 여기 나와가지고 뭐 사유로 부정선거하고 이제 뭐 여기 박정희 대통령 노세우고 말이야. 국민이 분해서 하는 얘기하는데 그 얘기도 못 들어줘? 그럼 하지 말아야지. 지가 무슨 국무총리고, 법무부 장관이냐고. 국민이 원하면, 지금 아무리 분화해서 원통을 하면 그 얘기를 들어줘야지. 뭐 하지 마라 그래. 그러니까 옆에서 말하지 말라고 나와요. 내가 그 상황을 얘기해 줄게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최소한, 다시 자기가 정치에 뛰어주고 하려면은, 3보 1배 정도는 하고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뻔뻔하게, 응? 박근혜 대통령 노수로 갖다가 이렇게 저기 참배한다고, 이게 한다고 이게 되냐고, 요새 뭐,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킨 걸 갖다가, 고백도 하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도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니, 바른미래당 사람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그걸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새누리당, 국민의힘당이 제대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새누리당하고 합쳐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키고, 새누리당, 유승민, 김무성, 또 누구야, 이런 애들을 끌고 들어온다? 대통령 저기가 아니고,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안 되는 거, 지금. 저기서 서명하고 참배한다고 자기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은요. 저렇게 해놓고 저 사람 대통령 되면 또 우유우전한다고 해준다니까. 우리가 단지할 건 단지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렇게 하고 가야지. 아니 저렇게 부의식으로 제가 아까 올라오다 그랬어요. 뭐 월남 갔다 온 사람이 현충원 사진 앞에서 사진 찍는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저기 하는 거지. 아니 저렇게 머리만 조아린다고 뭐가 되나? 예? 아니 말리지 마요 그거. 뭐 손님들도 참배하는데 뭐 예? 그렇잖아요. 생명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원치 안 해요. 정치하는 거 똑바로 해야지. 자기만 내세워가 저렇게 한다는 거는 올바른 정치인이 아니야, 저거는. 그래서 어제, 그저께, 박지만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이제 조카하고, 저기 뭐 교도소에 면회를 갔어. 박근혜 애들 면회를 갔는데, 이들이 면회를 안 시켜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면회를 가는데, 박지만하고 내 조카하고 같이 갔다고. 갔는데도 면회를 안 시켜주는 거야. 누가 박근혜는 면회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교도소에서 안 시켜준 거야. 오늘도 이게 박준홍 씨가 오는데 사촌 오빠가 온다고 오는데 피통 트인 날이야. 우리가 피통 트인 날이니까. 오늘요. 저 하지 말라니까 지금. 저 대통령이 저 국무총리 때. 쟤는 안 돼요. 저 박근혜 구속시키는 놈이야. 화내지 말라니까. 한번에 안 된다니까. 나는 죽어도 간다니까 쟤는. 불러가라. 불러가라. 조용히. 빨리 안 가면 가서 뜬다니까. 빨리 가라 그래요. 여보세요. 나는 유용사도 소라시 이제 주영할 때 온 사람이에요. 아이고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놔두세요. 수고하세요. 네. 가세요 빨리 가세요. 수고하세요. 열받게 하지 말고 가라고. 수고하세요. 가라고 빨리 가세요. 화낼 때가 아니에요. 지금. 화날 때가 아니라 똑바로 해야지 정치인이라면. 맞아요.
뚝심이 있어야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씨발. 와서 얘기하세요. 뒷바닥에 하지 말고. 박아놓고 몇 년을 뭐 하셨습니까? 똑바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나라 살려야 되잖아요. 아, 그, 나라도.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싸워서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야, 이제요? 몇 년이 흘렀습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걸 아직도 모르셨단 무슨 말이에요. 몇년 전부터 얘기해요. 좀더 설치지 그랬어요. 언론을 좀 보세요. 언론을 좀 보세요. 우리가 왜 fun계하게 기다립니까? 우리가 84년을 왜 입고 다녀야 됩니까? 예? 왜 흥분하세요? 저는요, 여기서 5년 동안요,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대통령 면지세 맞은 짠 쳐져갖고, 얼굴이 얼음이 뜨뜻뜨뜻 제 얼굴 좀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대통령을 저려놓고, 누가 한마디 하는 사람 없이, 우리가 복병 왜 터져야 되냐고요? 왜 국민이 쓰레기 취급을 받아야 되냐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밀어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오늘 대통령 여섯 바퀴 그렇게요. 다행입니다. 불행 중 다행입니다. 내가 강남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다행입니다. 우리 대통령 지금이라도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힘을 다 모으겠습니다. 힘을 다 모아주세요. 그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세상에 지금 농촌도 잘못 제가 6개월 재판 가서 판사되나 사형시켜달라고 그랬어요. 뭔 죄가 있어 재판받으냐. 아, 청와대도 한번 가지도 못하는 게 지금 여기 와가지고, 뭐, 박근혜 대통령 패낸다고 하면, 말만 하면 되는 거야. 아유, 정치하는 놈들이 똑바로 해야지. 나라가 살지. 내 조카하고 교도소 면회를 갔어. 교도소 면회 안 시킨다니까. 면회 안 시켜준다니까. 가족도 면회를 안 시켜주네. 안 시켜준다니까. 아, 그런 분이 알아야지. 저런 사람 모른다니까, 저런 거를.